스마트 건설 교류의 집행부이사 장재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아즈의 김용태 대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두아즈는 건설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로 어떤 건설업의 혁신을 이끈다라고 볼 수 있죠.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같이 한다고 해서 두아즈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두아즈 대표님을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용태입니다. 네. 요즘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예. 지금 AI가 워낙 네. 핫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미팅으로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챗GPT랑 친하게 지내느라고 바쁘네요. 네. 네. 대표님, 두아즈 많이 저희가 스마트 건설 교류에 있다 보니까 저희 협력사로서 많이 이제 배웠는데 생성형 AI 이걸 건설업에 적용시킨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아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신 배경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두아즈는 건설이나 중공업 제조 분야 같은 도메인이 이제 특성이 매우 강한 이런 비즈니스에 특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김영태 대표고요. 창업 전에는 17년 동안 대우건설의 이제 설계본부 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건설업의 어떤 생리를 몸소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무실 현장 모두 반복적인 서류 작업, 문서 검토하고 그리고 작성하고 이러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되게 이제 느끼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시공이나 안전 분야에서 번거롭게 이제 정보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서류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 이런 페인 포인트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개선해보자는 생각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했었고요. 기술연구원에 근무했을 때도 빅데이터 AI 파트를 이제 이끄는 그런 파트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창업하자마자 건설사에서 서류 작업 간소화하기 위해서 좀 페이퍼리스, 사스 플랫폼, 이제 세이피라고 이제 제가 서비스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피는 실제 이제 현대스틸 산업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이런 어떤 건설업에 직접 겪었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다 보니 좀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게 두아즈의 출발점, 지금 이제 AI로 굉장히 이제 기술을 딥하게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플랫폼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디지털 솔루션을 해결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페인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제가 페인 포인트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페이퍼리스, 즉 방대한 문서 작업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 하나 수행하려면 정말 많은 단계마다 작성해야 하는 문서, 네. 정보들 확인, 이런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진짜 사람 손으로 문서 작성하고, 일일이 이제 계약서도 검토하고, 네. ITB라는 입찰 요청서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많은 이제 손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 현장에서도 품질, 시공, 안전 이런 점검표 부분에서도 매번 비슷한 내용 작성하고 이럴 때 그런 건데 숙련된 전문가도 좀 불편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문 지식이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건설업이 특히 제조업과 다르게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쌓여가면서 문서 형태 존재하고 찾기도 어려운 문제들, 이제 이런 거가 다 페인 포인트였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두꺼운 시방서 매뉴얼에서 법규 지침도 네. 굉장히 방대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은 검색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도 해야 됩니다. 네.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다 페인 포인트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중복 작업이나 휴먼 에러를 줄여야 된다. 이게 결국 저에게 이제 페인 포인트였고, 그러면 이러한 반복적이고 방대한 작업을 기술로 네. 간편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자동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지금의 자동화 부분, AI 부분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좀 편리해지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훨씬 간단해지고,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결과적인 효과적인 부분도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도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고객사들, 저희 이제 건설사들,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지금 굉장히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네. 업무 효율 향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문서 작업을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AI가, 이런 생성형 AI가 굉장히 언어 모델로 해서 문서를 잘 찾고 잘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AI가 입찰 문서 검토자가 입찰서를 AI가 먼저 분석하는 거죠. 그럼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체크하고 걸러주겠죠. 그리고 나서 걸러진 입찰서를 가지고서 정보를 체크하면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휴먼 에러도 줄어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시공 계획서, 뭐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을 서류 작성의 초안을 AI가 작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빠뜨리지 말고 가야 되는 부분은 AI가 잘 작성하고 특수한 목적에 맞게 사람이 마지막에 손을 대주면 더 완벽하고 좋은 계획서가 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완전 대체보다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파일럿 역할을 해서 네. 사람들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되게 이제 확실해진 겁니다. 네. 둘째는 이제 의사결정의 신속성하고 정확성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두꺼운 매뉴얼을 봐야 되고, 뭐 시방서도 봐야 되고, 법령 지침도 봐야 되고, 특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규가 복잡해지니까 일일이 봐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걸 다 찾는 대신에 AI 비서가 이거를 다 찾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필요한 궁금한 사항이나 확인 사항을 AI가 바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더 신속하게 해주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서 어떤 시공이나 품질, 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AI가 다 할 수 있냐? 이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거를 AI가 한번 다 체크함으로써 네. 사람은 더 완벽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지식 공유랑 인력 육성이 되겠는데요. 이런 베테랑 직원분들 계시죠. 그래서 전문 지식을 이제 가지고 계셔서 이제 건설은 경험의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베테랑 직원의 경험들을 전문 지식화 하는데 이게 문서로만 존재하면 문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AI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세 번째 말하는 지식 공유와 인력 육성인데요. 이런 전문 지식도 AI 통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니까 아주 젊은 주니어 엔지니어, 특히 젊은 이제 사람들 요즘에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젊은 엔지니어가 시니어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가진 지식을 AI에 다 넣어놓음으로써 주니어는 그냥 자기가 자연으로 질의하면 시니어가 답하는 것처럼 AI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선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니어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제 기간을 단축하면서 또 10명 일하던 걸 이제 3, 4명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니어와 시니어가 같이 협업을 해서 네네. 할 수도 있다. 네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업무 효율 향상이 네네. 일단 극대화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네네. 세 번째는 지식 공유와 인력 육성. 네, 그렇죠. 저는 이 세 번째 시니어와 주니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난다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느낌으로 좀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가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이제 계신 거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럼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설사에서 활용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건설사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네. 우선 저희 두아즈가 가장 핵심적으로는 어떤 문서와 데이터를 똑똑하게 이제 활용하게 해주는 이제 AI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처음은 저희가 컨지PT라고 대화형 AI 챗봇을 이제 롯데건설 이제 기술연구원과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 챗GPT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설업계에서 LLM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GPT 같은 챗봇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거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는데 저희가 22년 12월부터 이걸 기획해서 시작했거든요. 와, 정말 빠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지PT가 뭐냐 그러면 이제 건설 분야에서 이제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뭔가를 만들 때 법령 같은 건데 그럼 표준 시방서 한 670여 종을 다 GPT에 넣었어요. 네, 그때부터 사실 저희는 GPT와 래그를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프로젝트의 이 콘크리트 양생 기간 이게 이제 시방서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게 했죠. GPT 3.5가 나오던 시절에 GPT가 건설 관련된 질문을 하면 답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그걸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컨지PT 같은 거는 어떤 시방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어디서 나온지 다 출처도 제공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GPT가 된 거죠. 건설 쪽에서.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다른 사례, 이제 리스크 체커라고 또 저희가 솔루션을 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트가 열렸기 때문에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건설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 이제 요즘 되게 중요하죠. 네. 이 위험성 평가표가 사실상 빅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현장 보면서 다 검토해야 되죠. 근데 그래도 AI가 한번 이런 공종에서는 위험성 평가 이거를 확인해 봐라 라는 걸 코파일럿처럼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PT의 그 리스크 체커라는 거에 제가 만약에 깽폼을 인양하는 작업에 이렇게 하면은 그거 관련한 위험성 평가표도 생성해 주고요. 그거 관련한 사고 사례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종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관리 계획서든 품질 계획서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AI가 거의 80%다 만들어주고 네. 거기에 이제 특별한 사안만 사람이 이제 20% 채워주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 100% 했을 때 대비 아까 말씀드린 휴먼 에러가 줄 수 있고 그다음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 뭐 3시간을 단 20분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실제 현장 검토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또 이런 것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비주얼 컴퓨터 비전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재미있는 작업은 도면을 이해한다는 건데 이제 이것도 롯데건설하고 이제 인스캐너라고 저희가 이제 기술 되게 개발했던 게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단열재가 평면도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결로 방지 보조 단열재가 이제 빠진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보기에도 그냥 두께로 살짝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PDF로 출력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AI는 자기 스스로 이 도면을 다 일일이 확대를 해서 다 찾아냅니다.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도면을 우리는 이제 사람 일일이 다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는 AI는 어차피 컴퓨터니까 도면을 디지털로 다 확대해서 이 두께 가지고서 단열재가 빠진지를 확인하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기술 개발에서 이제 인스캐너 이런 걸 또 제공했습니다. 리스크 체커, 인스캐너, 컨GPT. 근데 단어들이 굉장히 쉽게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컨GPT는 컨스트럭션 GPT일 거고, 이게 단어들이 굉장히 잘 와닿네요.